안녕하십니까. 수많은 산재 소송 현장에서 의뢰인의 눈물을 닦아드린 변호사 김강준입니다. 회식 중 사고 산재 인정될까? 혹은 회식 산재 당신의 오해와 진실. 회사 회식 정말 부담스러우시죠? 업무의 연장선 같기도 하고 개인적인 모임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 그 회식 중에 사고가 났는데 개인적인 모임이었다, 사비로 마신 술이었다 이런 이유로 업무상 재해, 즉 산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시겠죠.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술이 얽힌 회식 사고는 그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많은 분들이 좌절하곤 하시는데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이런 답답함을 시원하게 뚫어줄 매우 의미 있는 법원의 판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무려 3일 연속 회식 후 사망한 근로자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놀라운 판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뒤집은 이 판결, 과연 어떤 점이 법원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사건의 핵심을 한꺼풀씩 벗겨내 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을 간단히 재구성해보죠. 2022년 7월 해외 영업관리 업무를 하던 P씨는 3일 연속 이어진 회식 후 자신의 차 안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죠. 유족들은 당연히 유족급여를 신청하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차가운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단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첫째, B씨의 사망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아니다. 둘째, 결정적으로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마지막 날 술자리는 동료들끼리 사비로 진행한 사적 모임이므로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겁니다. 개인 돈 냈으니 사적 모임이다. 여러분도 납득이 가시나요? 이게 바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벽입니다. 공단은 누가 회식을 주최했고 누가 비용을 냈는지 같은 형식적인 요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유족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산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 그럼 법원이 공단의 주장을 배척하고 망인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결정적인 두 가지 관점의 전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관점 1. 비용 부담이라는 껍데기를 벗기고 모임의 목적이라는 알맹이를 보다. 첫 번째 관점, 공단은 마지막 날 회식 비용을 동료들이 사비로 냈다는 점을 사적 모임의 결정적인 증거로 내세웠죠.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누가 돈을 냈는가라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왜 이 모임이 있었고 어떤 분위기였는가라는 그 본질, 즉 알맹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명백한 업무상 필요성입니다. 마지막 날 회식 상대방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망인이 곧 6개월간 장기 출장을 떠나야 할 해외 현지 법인의 핵심 책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해외 법인 핵심 책임자들과의 원만한 관계 구축. 이거야말로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정 아닙니까? 이것은 친목 도모를 넘어선 명백한 업무의 영역인 거죠. 더 나아가 법원은 술을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도 망인이 권유받은 술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조직 문화, 접대 문화 속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압박, 제가 늘 강조하는 심리적 지휘감독 상태를 법원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몸은 회식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업무의 긴장감 아래 놓여 있었던 거죠. 결국 법원은 누가 돈을 냈느냐는 형식보다 이 모임이 왜 존재했고 어떤 맥락에서 진행되었는지 그 실질을 훨씬 중요하게 판단한 겁니다. 관점 2. 마지막 한 잔이 아닌 연속된 사흘의 누적된 부담을 보다. 두 번째 관점은 더욱 중요합니다. 법원은 망인의 마지막 날만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파노라마처럼 3일간의 행적 전체를 종합적으로 조망했습니다. 1일차 백화점 관계자 접대. 명백한 업무상 회식이었죠. 2일차 법인장 주재 직원 격려 회식. 이 또한 명백한 업무상 회식입니다. 그리고 3일차 법원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해외법인 책임자 환영 회식. 법원은 전문의의 감정 결과를 인용하며 이전날 마신 술이 채 분해되기도 전에 연속으로 음주를 하면서 알코올이 체내에 축적되었고 이로 인해 마지막날 급성 알코올 중독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앞선 이틀간의 업무상 음주가 망인의 몸에 차곡차곡 부담을 쌓았고 이것이 마지막날 비극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누적 효과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발성 사고가 아니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행위가 일정 기간 누적되어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넓히는 매우 중요한 법리입니다. 여러분의 피로, 스트레스도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업무로 인해 누적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죠. 자, 그럼 이 판결이 여러분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수많은 산재 소송을 처리하며 얻은 실무적인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 관련성 입증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회식을 주최하지 않았거나 법인카드를 쓰지 않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만약 회식 산재를 주장해야 한다면 회식 비용 영수증에 집착하기보다 해당 모임이 업무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입증할 자료, 예를 들면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출장 계획서, 업무 보고서 등, 그리고 참석자들이 업무상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줄 자료, 조직도, 담당 업무,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둘째, 자발적 참여라는 말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법원은 상급자의 명시적인 지시나 강요가 없었더라도 업무상 필요와 한국 특유의 조직 문화 때문에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암묵적, 심리적 강제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참석하고 과음하게 된 것이라면 그 역시 업무의 연장선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판결은 기업의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는 강력한 경고 등입니다. 단순히 공식 회식 외에 직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모임까지 기업이 관리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음주를 강권하거나 방치하는 조직 문화가 한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기업에게도 막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법원은 누가 술값을 냈는가라는 형식적인 질문 대신 왜 마셔야만 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지막 한 잔의 책임만을 묻지 않고 연속된 사흘의 고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처럼 법의 문턱 앞에서 홀로 모든 것을 증명하고 싸우는 것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과정입니다. 특히 감정적인 슬픔과 법리적인 냉정함 사이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어려움으로 밤잠 설치고 계시다면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흩어진 증거 속에서 법리의 빛을 찾아내며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힘이 되는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김강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